안녕하세요. 최근 광장시장에서 바가지를 썼다는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들리는데요. 남들 따라서 유행을 쫓으면 바가지를 쓸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사실 광장시장을 유명하게 만든 건 미디어죠. 거의 몇 년간 신문, 방송, 인터넷에서 나발을 불어댔으니까요. 저는 굳이 차비와 시간 들여서 거기까지 가서 꼭 먹어야 하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근데 꼭 그런 곳을 찾아가서 바가지를 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보통 맛집이나 관광지로 유명해지면 바가지 문제가 불거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휴가철 바가지는 거의 매년 되풀이되고 있죠. 사람들이 몰리고 유행을 타면 거품이 생기고 바가지를 쓰게 되는 건 상식이라고 봅니다. 주식시장이라고 다를까요? 인기 있는 시끌벅적한 주식도 매한가지 아닌가 합니다. 어떤 주식에 투자자들이 몰리면 거품이 생기고 비싸게 바가지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아닌가요? 여기서 문제는 그 주식을 비싼 값에 고점에서 매수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냐는 거죠. 그게 2021년이었는데요. 그 당시를 생각해보면 웬만한 주식들은 이미 바닥에서 두세 배 또는 수십 배 오른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 같은 대형주도 1년 만에 2배나 상승을 했었죠. 그리고 3년간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전 2021년과 2022년 그냥 낮잠이나 자라고 수도 없이 경고했었습니다. 하지만 다들 미쳐서 날뛰더라고요. 그리고 2023년부터는 조정할 때마다 이삭을 줍듯이 분할 매수하며 조금씩 모아가야 한다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떠들었습니다. 지금 코스피 지수를 보면 알겠지만 2023년부터 바닥을 찍고 서서히 상승세로 전환하고 있는데요. 어려운 게 절대 아닙니다. 이건 누구나 조금만 생각하면 예측할 수 있는 패턴이거든요. 근데 왜 그게 쉽지 않은지 아세요? 전문가와 언론 패거리들의 선동, 세뇌에 놀아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광기에 휩싸여 정신줄을 놓게 되는 거죠. 고상하게 말하면 군중 심리에 경도된 거고요. 레밍 효과로 인해서 옳고 그른 사리 분별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 독일 국민들은 스스로 히틀러를 지도자로 뽑는 바보 같은 짓을 저질렀었죠. 이 메커니즘에서 빠져나오려면 자신만의 주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라도 최상위 포식자들에게 놀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양의 무리에 합류하지 말고 외로운 늑대가 되라고 계속 말하는 겁니다. 지금 왜 다들 부동산 때문에 난리일까요? 양의 무리에 합류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부동산 전문가와 언론 패거리들이 부동산을 경배했습니까? 선동, 세뇌에 놀아날 수밖에요. 주체적인 생각을 하지 못한다면 말입니다. 전 5년 전부터 부동산은 아니라고 말해왔는데요. 왜냐고요? 너무나도 비상식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접한 정보들을 바탕으로 추론해봤을 때 부동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한다는 게 이상했습니다. 이미 전국 주택 보급률이 100%를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당시 전국의 빈집이 100만 채를 넘어 꾸준히 늘어나고 있었죠. 거기다가 출산율도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마당에 말입니다. 근데 집값은 미친듯이 오르고 있다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시나요? 조금만 생각해보면 어떤 놈들이 장난을 치고 있다는 걸 충분히 알 수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유행에 놀아나면 거품이 잔뜩 낀 고점에서 바가지를 쓰고 개고생하게 된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지금의 금융권, 건설사, 가계의 위기는 부동산 탐욕에 대한 대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뿌린 대로 돌려받게 되겠죠. 그래야 다음부터는 경거망동을 하지 않을 테니까요. 근데 전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게 하나 있는데요. 일반인들이야 그렇다 치고 금융권이나 건설사는 그래도 좋은 학벌과 머리 좋은 사람들이 모인 곳인데 이런 사태를 예견하지 못했다는 게 정말 아이러니고 모순이 아닌가 합니다. 부동산 호황이 천년만년 갈 줄 알았나? 참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사기 공화국에서는 사기를 당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성공한 인생이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사기가 판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사기를 조장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까지 들 정도입니다. 피해자들이 수천 수만 명에 달하고 피해 금액만 수천억에서 수조 원이어도 솜방망이 처벌을 받기 때문이죠. 제가 말했지만 오히려 사기를 안 치는 놈이 바보인 세상인 겁니다. 사기 한 번만 잘 치면 평생 놀고 먹을 수 있으니까요. 막말로 사기처럼 쉽고 빠르게 돈 버는 방법이 또 어딨나요? 암호화폐도 사토시인가 뭔가 하는 놈이 탈중앙화를 외치며 자유롭고 안전한 화폐의 이용이라는 명문을 내걸고 만들어졌지만 실상은 어떤가요? 온갖 코인 사기가 들끓고 있지 않나요? 이 사토시라는 놈은 전 세계적인 암호화폐 투기의 탄생과 코인 사기라는 새 시장을 개척하게 한 선구자로 기억되지 않을까 합니다.
얼마 전 국제적인 코인 사기 의혹을 받은 개발자가 해외 도피 중 붙잡힌 걸 아실 겁니다. 그 피해 규모만 50조 가까이나 된다고 들었는데요. 근데 그 개발자가 우리나라에서 재판을 받고 싶다고 항소를 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재판을 받을 경우 범죄 형량이 100년은 촉히 나올 수 있다고 하니까요. 그러니 사기꾼들에게는 우리나라가 천국인 거죠. 우리나라라면 기껏해야 3년 살다 나와서 평생 호의호식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운만 좋으면 유명한 로펌이나 정관예우 변호사를 선임해서 집행유예나 무혐의로 나올 수도 있을 거고요. 사실 사기 혐의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사기 피해 규모가 수천억에서 수조 원으로 커지고 있는데요. 때문에 수십억에서 수백억의 피해 규모는 오히려 애들 장난 같다는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어쨌든 남을 기만하거나 속이는 걸 사기라고 하는데요. 엄밀히 따지면 바가지도 사기라는 거죠. 주식시장도 이와 다르지 않고요. 가스라이팅 펌프질 호객 행위에 놀아나면 바가지를 쓰거나 털릴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식 투자를 할 때 직접 공부를 하고 스스로 종목을 발굴하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편안하고 쉽게 누군가 떠먹여주는 추천주로 성공 투자를 꿈꾼다면 편안하고 쉽게 털릴 확률만 높아질 뿐입니다. 좋든 싫든 여러분이 스스로 직접 해야 합니다. 그게 실패를 하더라도 피와 살이 되는 거죠. 아무리 제가 이렇게 말해도 아마 대부분은 개소리로 들리겠지만요. 인간은 생리적으로 편하고 쉬운 것에 끌리게 되어 있거든요. 누가 굳이 귀찮고 어려운 것에 관심을 두겠습니까? 바보가 아니라면 말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래서 사기꾼들에게 털리는 거죠. 이건 네이버 월봉 차트인데요. 보는 바와 같이 3년 만에 거의 5배 가까이 상승을 했죠. 이런 대형 우량주가 단기간에 5배 가까이 급등을 했다는 건 유행을 탔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은 거품이 잔뜩 꼈었다는 거죠. 코로나 사태 때 비대면 특수를 누리면서 시장의 주목을 받게 되고 이때 거품이 낀 게 아닐까 합니다. 그때 매수한 투자자들은 바가지를 왕창 쓰게 된 거죠. 바닥에서 반등도 거의 없다는 건 별 메리트가 없다는 뜻이 아닐까 합니다. 이미 시세가 다 나왔기 때문에 전고점을 회복하려면 앞으로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미래 성장을 가늠할 수 있는 별다른 혁신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껏 2년 전 2조 3천억을 들여서 투자한 게 미국 중고 의류거래 플랫폼이었으니까요. 저는 여기서 네이버의 경영 전략을 엿볼 수 있다고 보는데요. 혁신보다는 안전지향적이라는 거죠. 회사 입장에서는 굳이 모험을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지금 하고 있는 사업으로도 충분히 괜찮거든요. 어차피 회사로서는 주가가 오르든 말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지분을 팔 일도 없을 텐데 말입니다. 뭔가 혁신적인 사업을 통한 시장의 주목을 받지 못한다면 주가가 회복되기는 쉽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것 말고는 딱히 뾰족한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네이버 주식 투자의 실패는 유행에 놀아나 거품이 잔뜩 낀 고점에서 바가지를 쓴 게 패착의 원인이 아닌가 합니다. 투자는 절대 양의 무리에 합류해서 유행을 쫓아서는 안 됩니다. 그럼 바가지를 쓸 확률만 높아지는 겁니다. 그보다는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을 때 미리 바닥에서 매수하고 기다리는 게 최선이라고 봅니다. 주식 격언의 머리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엉덩이로 번다는 말도 있듯이 말입니다. 나이를 먹으며 세상을 알면 알수록 무섭다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학창시절 교과서에서 배운 세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커트로야 정연이 뭐냐며 미사역으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있지만요. 실상은 최상위 포식자들의 양육강식 카르텔 세계라는 거죠. 때문에 최상위 포식자들의 먹잇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제 개천에서 용이 나올 수 없는 시대라는 말이 자주 들리는데요. 계급사회처럼 계층이 고착화됐다는 뜻이 아닐까 합니다. 좀처럼 상위 계층으로 올라설 수 없다는 뜻이죠. 이게 장기화되면 구시대적 계급사회로 회귀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퇴행이죠. 동남아의 필리핀이나 태국이 이런 경우라고 보는데요. 이런 현상은 사회가 제 기능을 상실하고 썩어가는 과정의 일환이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계층의 이동이 막힌 활력이 없는 사회는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공정과 편법이 만연한 사회가 되는 거죠. 한마디로 약육강식의 정글 같은 세상인 겁니다. 힘이 곧 정의이자 선이 되는 거죠.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제가 개소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어쨌든 이런 세상에서 최상위 포식자들의 먹잇감이 안 되고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비겁하게 들리겠지만 박쥐가 되십시오. 그게 처세술입니다. 이 처세술은 일본이 무척 발달했다고 보는데요. 관련 책도 많고요.
아마도 무사계급에 잔인했던 사무라이 시대에 살아남으려면 처세술이 발달할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봅니다. 말 한마디에 목이 왔다 갔다 했을 테니까요. 간단하게 말하면 눈치를 잘 봐야 하는 게 처세술입니다. 자신을 드러내 보이지 않고 힘을 비축하는 겁니다. 일종의 속임수죠. 그리고 기회가 왔을 때 상대방을 무너뜨립니다. 약자의 생존 방식이 아닐까 합니다. 그게 일본의 역사입니다. 치사하지만요. 하지만 강자에게서 약자가 생존하려면 이 방식이 최선이라고 봅니다. 여러분은 왜 팍쥐가 낮에는 동굴에 몸을 숨기고 밤에만 활동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먹이 사슬로 봤을 때 다른 맹금류에 비해 팍쥐는 생존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만약 팍쥐가 낮에 활동했다면 천적들에게 금방 잡아먹혔을 겁니다. 나보다 힘이 센 악의 무리 앞에서는 스스로 바보가 될 줄 알아야 합니다. 당장 이길 힘이 없다면 말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흥선대원군이죠. 정적으로부터 살아남기 위해 일부러 술주정뱅이 행세를 하고 다녔었으니까요. 비겁하다고요? 악은 강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데 단순히 정의롭다고만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괜히 어설프게 나댔다가는 역으로 당할 수가 있죠. 상대가 약점을 보이거나 내가 힘이 강해질 때까지는 팍쥐처럼 처세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봅니다. 저의 이런 생각에 동의하지 않을 분들도 있겠지만요.